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이제 소위 비색 시대라고, 저는 이 고려 청자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던 고려 문화의 절정기를 비색 시대라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청자가 인종릉에서 나온 이런 청자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비색이라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비색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그런 비색 시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느냐 하는 거를 저는 문종이 즉위하면서 1047년에서부터 의종이 폐위되는, 무신난으로 의종이 폐위되는 1170년 사이, 그러니까 그 123년쯤 되죠. 123년쯤 되는 고려 문화의 절정기를 비색시대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비색 청자가 나오던 시기에, 비색 청자가 만들어져서 일반화라는 게 뭐 일반 서민이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왕공 귀족들이 다 쓰는 거죠. 그 쓸 때 어쨌든 비색 청자를 만들어내던 시기다 해서 비색 시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얘기를 지금 고려 문화 절정기 얘기를 해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런 문화를 일으켜내는데 그 기본 바탕 이념은 뭐였었겠느냐 하는 것부터 우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가끔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를 식물에 비유하면은 이념이 뿌리라면은 예술이라는 건 꽃입니다. 꽃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바뀌지 않는 한 꽃은 바뀔 리가 없죠. 무궁화나무 뿌리에서 무궁화나무 꽃이 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국화뿌리 밑에서는, 국화뿌리를 바탕으로 해서는 국화꽃이 피는 거고, 그렇듯이 이런 문화를 이루어내는 데는 이런 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뿌리가 있어요. 이런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뿌리가 뭐냐 하는 것부터 먼저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려 고유의 청자 양식이 출현을 했다 하면은 이념 자체가 고려화된 이념이 있어야죠. 뿌리가 중국 뿌리라면은 중국 꽃밖에 피워낼 수가 없죠. 그래서 초기의 청자라는 게 중국에서 들어온 청자를 그대로 모방해서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고려 고유의 이 청자 문화가 일어나는 데는 어떤 이념이 있었길래 이런 청자 문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먼저 시간에 이제 법상정 이념이 출현해서 화려한 그 미술 양식을 출현해내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현종 때인데 1020년경에 그 법상정 계통의 승려인 법경왕사를 왕사로 모시고 현화사를 이제 그 법상정의 중심 사찰로 해세웠다. 그 현화사는 현종의 아버지 어머니에 해당하는 분들의 그 추복 사찰로 해세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이때부터는 문사들이 그 대량으로 배출되기 시작해서 문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 외적의 침략도 막아내고 그래서 서희든지 강감찬이든지 하는 분들이 모두 문사 출신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무사인 줄 알지만은 이분들이 다 문사들이에요. 진사 출신 대개 그 장원급제 헌이들이에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로 외적을 슬기롭게 물리쳐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런 문사들을 길러낸 게 그 전에도 눈이 얘기했지만 신라 쪽에서 고려로 항복해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온 문사계층들이 고려 이 초기의 문한을 좌우를 해요. 문한이라 하는 거는 문장과 학문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부를 때 이제 문한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문한을 담당하는데 그게 중심 인물들이 최치원 이후에 그 경주 최씨들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맨 초기에는 최치원은 직접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최치원의 사촌 동생이었던 최언의가 자꾸 있었고,
최은희가 돌아가니까 최치원의 손자였던 최승로가 잡고, 최승로가 돌아가니까 최은희 손자였던 최항이라는 애가 잡았단 말이에요. 최항이라는 애가 잡아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서 고려의 그 문안을 좌우해가면서 과거 시험에서 늘 지공고가 돼가지고 인재 양성을 해서,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시험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시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이 호족자제들, 특히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의 호족자제들이 대개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강감찬도 이 최승로가 시험관이 돼 있을 때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두 다 그 사제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그 최 시집에서 한 200년 동안 그러니까 인재가 끊이질 않은 거예요. 최승로의 손자 최재한 때까지 문화를 다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이제 강감찬도 나오고 뭐 여러 그 큰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됐단 말이에요. 되는데 이 현종 때 현종이 그 현종 원년에 거란이 침략해가지고 현종이 전라도로 피란을 하는데, 이 현종은 그 나주를 목표로 해서 피란을 해요. 근데 나주라는 곳이 애초에 왕건 세력